결국 모든 문제는 돈 문제예요. 가까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거 뭐랬지? 내가 뭘 할 때 안 보고 뭐 했어? 이러는데 살짝 참고 진짜 부세님처럼 그거 봤어? 대박 대박. 거의 금쪽이 하나 키우는 거죠. 연애와 재테크를 섞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계속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명이서 했을 때 속도가 1이라면 두 명이서 했을 때 속도가 2여야 되는데 저는 진짜 둘에서 속도가 10이 나오는 경험을 했어요. 킹짬부! 네, 오늘은 오랜만에 부세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제 채널 100만 뷰의 주인공. 오늘은 재테크 얘기 말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부세님을 모셨는데 저희 둘의 공통점이 재테크를 한다, 부동산을 좋아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재테크 가치관이 맞는 남자를 만나고 있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다른 데 어디 뭐 Q&A를 하거나 구독자분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얘기가 어떻게 재테크 가치관이 맞는 남자를 만났으며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는 재테크 가치관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냐 이런 걸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부세님도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 질문이 제일 많아요.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재테크에 관심이 너무 없다. 이게 거의 한 7, 80%. 만약에 우리 둘이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각자의 어떤 꿀팁 같은 거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되게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아예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강요하면은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스며들게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애완동물 뭐 보는 거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그런 거에 대해 딱히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지나가면서 한 번씩 강아지랑 고양이 있으면 막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씩 이거 이쁘다. 우리 나중에 이런 거 키울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그냥 시큰둥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이제 영상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면은 관심에서도 가끔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재테크를 대입시켜 살펴보면은 조금씩 내가 오늘 뭐 무슨 뉴스에서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우리 평택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한다든지 유명한 그런 이제 뭐 맛집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맛집을 가자고 하면서 간 김에 우리 뭐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라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최대한 거부감이 없게끔. 저도 사실 막 그 어느 누가 처음 만났을 때 뭐 재테크 잘하고 계세요? 뭐 얼마 있으세요?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네.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춰갔냐면 저희도 한 1년 차 때쯤부터 돈에 대해서 조금씩 오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런 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조금 잘 통할 것 같다. 왜 그런 걸 느꼈냐면 제가 딴 데서도 진짜 많이 얘기했었는데 한 남편인 이제 저희 구 남친이 저희 소개팅 할 때 그 입고 나온 옷을 봤는데 이게 정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옷에 관심이 없구나. 진짜 옷에 관심 없는 티가 너무 나는 패션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막 너무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웃겼어요. 제가 욜로족 때는 로고 있는 벨트 메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봐서 그런지 오히려 그거에 대한 좀 반감이 있었나 봐요. 옷을 못 입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딱 봐도 무력이 없어 보였고 그냥 그런 게 되게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얘기를 꺼내기 전에 데이트를 할 때도 뭔가 서로 기프티콘을 쓰고 이런 거에 전혀 거부감이 없고 그래서 뭔가 돈 얘기를 꺼내기에 조금 편안한 환경에 한 1년 정도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심지어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으니까 전 가계부 이렇게 씁니다 하니까 남자친구도 그때 찐이 나도 한번 이렇게 가계부 써볼까 봐요 이렇게 되게 편하게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요즘에 남자가 무슨 차를 타냐 무슨 가방을 매냐 이런 거를 서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또래가 벤츠랑 뭐 독일 3사 차를 끈다는 거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그리고 금수저가 아니고선 사실 거의 다 어렵거든요. 그걸 끄는 걸 오히려 약간 내 남자친구 이런 거 끌어 이게 아니라 위험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나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않은 이상은 사실 보통 불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차도 있고 뭔가 그런 데 너무 관심이 많다 하는 분들은 저도 부세님처럼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남자분들에게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그 자존심까지 생각해야 돼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연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특히 연애에서 이제 특히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가 장기 레이스거든요. 초장에 끝내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얘 기분도 안 상하고 내 기분도 안 상하려면 서로를 좀 존중해주고 리스펙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존심을 긁지 말자. 근데 자존심을 긁지 않는 거에 첫 번째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 남자친구 왜 안 하지?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하지가 결국 남을 보니까
부세님 커플은 저렇게 잘하는데 짬뿌님 커플은 저렇게 잘하는데 이러면서 자꾸 막 비교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화살을 남한테 돌리는 거죠. 맞아. 남자친구한테. 제일 쉬운 사람한테. 너가 안 해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러면 이제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건 맞아, 솔직히. 맞아. 그래서 최대한 이제 스무스하게 오빠 우리도 한번 데이트 통장 해볼까?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밝게 뭐든지 이 얘기는 밝게 돈 얘기는 특히나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오버해서 밝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오빠 우리 기프티콘으로 한번 써볼까? 뭐 우리 오늘은 김밥으로 먹고 저녁에 좀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식으로 이 돈을 같이 아끼자는 거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여자친구를 싫어할 남자가 있을까? 오히려 좋아하죠. 저는 오히려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번 밝게 얘기하면서 스며들게 해본다. 이렇게만 해봐도 저는 충분히 변화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소한 거에 맞아, 대해서. 맞아.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남자친구의 좀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다가 약간이라도 뭔가 관심을 주게 되면은 막 그런 거에 약간 되게 감동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나 이런 거에 너무 막 감동 받았어. 맞아. 앞으로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이런 거 해보고 싶어라고 얘기한다면은 진짜 하기 싫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 여자친구의 어떤 그런 사랑스러운 반응을 보면은 맞아. 해줄 것 같아. 부동산 영상이나 재테크 마인드셋 이런 영상을 남자친구한테 쭈쭈쭈 계속 보냈어요. 그러면 안 봐. 대부분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냥 어느 날 한번 남자친구가 나 이번에 조금 잠깐 봤어 이러면은 대부분은 아유 그걸 지금 보냐?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거 뭐랬지? 내가 뭘 할 때 안 보고 뭐 했어?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살짝 참고 그걸 이제 봤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살짝 참고 진짜 부세님처럼 그거 봤어? 대박 뭐 어땠어? 자극 받았어? 이런 것도 물어보지 말고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만 해줘도 그냥 거의 금쪽이 하나 키우는 거죠.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화답해주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되게 좋아하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또 내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맞아. 삼자가 얘기하면은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 하나씩 영상을 보여주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재테크 채널을 내가 관심이 많은데 상대방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자연스럽게 너무 좋다. 물꼬를 트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실제로 남자친구 같은 경우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싫어하진 않는데 그거를 막 엄청 막 챙겨서 보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결승정에 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대놓고 싫어라고 했으면 되게 기분이 나빴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번에 뭐 관심 있는 뭐 전시회가 있는데 그거 갔다가 같이 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활용해봐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이만큼 있어도 그거를 막 다 표출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서 너 원하는 거 내가 하나 해줄게 대신 나 원하는 거 하나 해주라 약간 맞아. 이렇게 해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연애와 재테크를 섞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계속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 많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물론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그것도 맞는 말인데 변화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믿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부일 때 아무래도 그런 경제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짬부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경제권을 합친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분리해 놓은 상태인지 3%의 그 김동완 님께서 이제 어떤 채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혼부부의 첫 3년이 골든타임이다. 근데 진짜 공감해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고 그 첫 3년이 거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냐 마느냐 우리가 경제자유를 이루냐 마느냐를 판가름 짓는 시간이다. 정말 연애 때랑 똑같이 결혼을 해서도 각자 버는 돈을 이제 각자 벌고 각자 쓰고 이제 요즘에 많이 그렇게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생활비만 같이 쓰는 정도. 그러니까 데이트 통장처럼. 맞아. 뭐 공과금, 월세, 뭐 전세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뭐 밥값까지 해서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각자 월급에서 50씩 떼서 100만 채우는 거예요. 각자 월급 알아서 쓰고 터치 안 하고 뭐 용돈제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자유는 있겠지만 경제적 자유는 멀어질 수 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든 수입을 합쳐요. 진짜? 네, 저랑 제 남편의 모든 수입을 합치고 모든 지출을 서로 공유해요. 부부라는 가계부가 있어요. BU, BOO 해가지고 비트윈에 사진 올려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각자 올린 가계부 내용을 서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싫은 분들도 있긴 한데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남편의 성향이 이런 거를 서로 오픈해도 전혀 관계없는 성향이어서 저희는 이제 빨리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을 같이 얘기해서 같이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빨리 모아서 빨리 부자 되자. 약간 이런 그거라서 이제 그 부부 가계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나마 그 아까 말한 듯이 서로 쓰자 이렇게 안 하는 분들은 아예 한 명이 통제권을 갖고 있고 이제 뭐 용돈을 준다거나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둘 다 제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경제권을 뭐 나눠 갖지 이러지 말고 그냥 다 같이 하자.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 저는 지금까지는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일 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따로 관리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좀 오래 만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합쳤어요. 저희도 합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저도 오픈을 하기까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또 이제 민감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경제권을 누구 하나 가져가는 것 없이 이렇게 같이 해도 괜찮은데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회계적으로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할 것 같죠? 저희 반대예요. 회계 쪽을 오히려 이제 남자친구 쪽이 하고 저는 이제 다른 거, 다른 거에 좀 집중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맞고 나서 터치를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이렇게 뭔가 처리를 했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웬만큼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뭔가 썼던 건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해요. 파일을. 네, 파일을 공유해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만 해도 저는 그런 사소한 오해나 그런 거는 거의 쌓이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좀 소비를 통제할 수 있고 부부든 커플이든 그렇게 관리해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 한 명이 처음에는 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돈 문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언젠간 열어야 되는데 계속 그 열기 싫은 느낌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변기 뚜껑 같은 거죠. 열어야 뭐가 있네? 내려. 없네? 그냥 이제 볼일을 봐. 약간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건데 계속 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명이 꽉 참고 그걸 열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뭐 20대 초반? 귀엽게 뽀짝뽀짝 연애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연애하면 돼요. 막 솔직히 말해서 저는 20대 초반에 데이트 통장하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열정적으로 연애할 때인데 우리 지금 올해 이번 달 부족하거든?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좀 후회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 지금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분들은 무조건 오픈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까고 보면 성격 문제인 것 같았고 고부 갈등인 것 같았고 뭔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다 까보면 결국 그 처음 본질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돈 문제가 결국엔 모든 게 해결되면은 좀 대부분의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돈 문제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벌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이라는 걸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는지가 결국 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어.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 나가고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대화는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몇 년 차 부부들도 이걸 안 하더라고요. 커플은 당연히 좀 그렇을 수 있는데 부부인데 안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커플일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커플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연인이나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돈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하고 있으면은 뭔가 더 돈을 많이 이렇게 막 모을 것 같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그러면 우리 내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지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훨씬 더 그 시너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 안 되고 우린 한 팀이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순위를 가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한 팀이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가 돼야지 왜 넌 여기서 더 썼냐 난 그래도 덜 썼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럼 내가 그거를 채워주면 되겠다. 저 사람이 좀 잘하는 게 있으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이건 좀 믿어주고 내가 서포트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진짜 한 팀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상 재테크는 빨리빨리 갈 수 있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 명이서 했을 때 속도가 1이라면 두 명이서 했을 때 속도가 2여야 되는데 저는 진짜 둘에서 속도가 10이 나오는 경험을 했어요. 재테크를 서로 잘하고 있는 커플이라면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더라고요. 재테크에서는 서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재테크할 수 있는지 많이 연구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 뭔가 내가 좀 과한가? 나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역시 다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 진리는 다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애, 재테크,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또 다음에 한번 같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김짬부.